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은 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 추미애가 검찰에 대한 인사발표를 했습니다. 뭐 예상은 저도 하고는 있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분석을 충분히 해드려서 뭐 거의 90% 이상 제 예상대로 인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현실화되니까 제가 적중을 해서 기분이 좋기는커녕 너무 엉망진창 누더기 인사를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추미애가 독배를 마신 거죠. 뭐 살아남기가 쉽겠습니까? 완전히 뭐 어저께 인사 발표 보니까 대검을 초토화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검찰청이라는 게 뭐 대검이죠. 그리 되면 이제 오른팔로서 대검 차장이 있는데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대검을 받쳐주는 검사장급 이 부장이죠. 타이틀 자체는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 요즘으로 치면은 반부패 강력부장. 아니죠. 옛날에 대검 중수부장을 지금은 반부패 강력부장이라고 그러고 옛날 공안부장을 공공수사부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뭐 이 대검의 주요 부서 이 검사장급 부장 인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대검의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장 타이틀을 쥐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확실히 했는데 이건 일종의 뭐 학살이죠. 뭐 저는 학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뭐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들어서 물론 하는 겁니다만은 검찰국장 인사 그리고 특별수사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는 여기서 특별수사는 요즘에 이제 반부패 수사로 바뀐 거죠.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다시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자리에 핵심 측근들을 다 앉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2년 동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호흡을 맞췄던 그래서 이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오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윤석열의 최핵심 측근들을 자천시킨 거죠. 주로는 뭐 한직으로 내보낸 거죠. 뭐.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관련된 뭐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라든지 청와대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일종의 그 수사 방해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윤석열을 일선에서 받쳐주던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죠. 이제 후속 인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차장, 지금의 차장검사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부장검사급에 해당되는 중간관리자들까지도 전부 다 인사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 다리를 다 꺾어 놓는 거죠. 원래 뭐 충분히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을 대검에서 보좌해주는 대검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감찰부장을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2탄이 되는 거고 3탄은 이제 차장이나 부장검사급 실제 청와대 관련된 수사에서 실무총괄을 했던 차장이나 부장검사들까지 겨누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후속 인사조치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데 이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작심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의견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패싱 논란이죠.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윤석열이 오히려 내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와가지고 의견 내라고 했는데 6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안을 제3의 장소로 갖고 오라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뭐 그런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법무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 개최 전 30분 전이죠. 30분 전에 의견을 물은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끝나고 난 후 6시간 동안 기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하면서 언뜻 들으면은 뭐 엄청난 그 항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점식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들어왔는데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한교안 대표가 검찰 후배로서 가장 아끼는 국회의원입니다. 정 의원이 이런 거를 물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로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검찰청법 34조 위반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답입니다.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저희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참 황당한 답변이네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물론 뭐 법령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법적으로 보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그 예산이나 인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령에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라고 한 것은 추미애가 판사 생활만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건 관례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는 뭐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자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양측 다 대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이가 좋았어요. 통상적으로 검찰총장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훨씬 선배가 가는 자리고, 대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이렇게 뭐 해왔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 검찰총장이 뭐 직접 만나서 뭐 인사안을 가지고 뭐 가타부타 뭐 하기보다는 그 중간 조율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개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말하자면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이 방식인데요. 대개는 또 실무자급에서 검찰과장이 있습니다. 검찰국장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검찰과장이 검찰청에 심부름을 가서 법무부의 검찰과장이 검찰청에 심부름을 가가지고 뭐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청장 의견을 뭐 의견이 뭔지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오면은 이거 받아가지고 또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 지금 그 추미애가 이야기했듯이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직후에 6시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검찰청을 실질적인 총괄적인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안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이 같은 장관급인데 뭐 법무부 장관실로 가가지고 상의를 하는 것도 인사안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모처에 만나가지고 아마 이제 마지막 조율 작업은 장관하고 이제 총장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장이나 검찰국장이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 확정은 이제 결정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최종 조율을 하면서 이제 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청와대 가가지고 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갈래라니까요. 이게 검찰의 오랜 갈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미애는 갈래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제3의 장소로 가지고 오라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인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도 참 정말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더 칠판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더 가관이 아닌 것은 내각의 그 총리라고 하는 이낙연이 윤석열 총장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고위 인사들 인선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고, 그래서 갈등을 빚은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징계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이 추미애한테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라. 다시 말하면 윤석열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무슨 죄를 짓다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오지랖을 뜨느냐고요. 그동안 뭐 이낙연 국무총리 있는 동안 없는 거 하더니 마지막에 뭐 누구한테 충성할 일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잡음이 일어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검토하고 있느냐?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이미 국민검사로 등극을 했는데 이런 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만일에 징계 조치를 취했다? 아니면은 불신임을 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게 무서워서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사유로 해서 인사조치 쉽게 못합니다. 총선 앞두고 후폭풍을 생각할 텐데 모르죠. 총선 끝나면은 정리를 할지. 적어도 총선 시까지는 후폭풍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요. 아니, 최근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후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연말 연초에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회 의사당, 신성한 의사당에서 폭거를 일삼았잖아요. 날치기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참고 있겠죠. 그러다가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런저런 사유를 붙여가지고, 징계 사유를 붙여가지고 정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2300명 검사들은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검찰의 길을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추미애가 윤석열 이 총장 길들기를 강도 높게 하면서 전체 검찰의 사기를 꺾어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